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저는 평범하게 자랐어요. 평범한 가정에서 부족함 없이 자랐고 대학을 졸업하고 웹디자이너로 취직했죠.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하다가 지인 소개로 남편을 만나게 됐어요. 남편은 영업직에 종사하는 사람이었어요. 첫인상은 그저 그랬는데 만나면 만날수록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실해 보였고 저한테도 정말 잘해줬거든요. 데이트할 때마다 세심하게 챙겨주고 제가 힘들어하면 위로해주고 항상 먼저 연락하고 만나자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연애한 지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남편이 결혼 이야기를 꺼냈어요. 저는 좀 이른감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남편은 확신이 있다면서 빨리 결혼하고 싶다고 했어요. 계속 보챘어요. 자기는 저랑 결혼하고 싶고 빨리 가정을 꾸리고 싶다면서요. 그렇게 1년 연애 만에 결혼했어요. 주변에서는 좀 빠르다고 했지만 저도 남편이 좋았고 결혼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남편이 워낙 적극적이기도 했고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신혼집을 알아봤어요. 친정에서 5천만 원, 시댁에서 5천만 원을 지원해 주셨고 저희가 모은 돈을 반반씩 보태서 집을 얻었어요. 지원을 받긴 했지만 저희 돈도 거의 반반이었어요. 제가 모아둔 돈하고 남편이 모아둔 돈이 비슷했거든요. 남편은 영업직이라 월급이 들쑥날쑥했어요. 잘 벌 때는 400만 원까지도 벌었지만 못 벌 때는 정말 200만 원도 겨우 벌었어요. 그래도 평균적으로 보면 나쁘지 않은 편이었고 저도 일하고 있었으니까 생활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었어요.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남편이 아이 이야기를 꺼냈어요. 빨리 아이를 가지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아직 젊으니까 좀 더 있다가 가지고 싶었는데 남편은 빨리 생기길 원했어요. 그렇게 결혼 4개월 만에 임신했어요. 남편이 엄청 좋아했어요. 친정이랑 시댁에서도 엄청 기뻐하셨고요. 저도 물론 기뻤지만 솔직히 좀 빨랐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아직 신혼에 단 둘만의 시간을 충분히 즐기지 못한 것 같았거든요. 임신 기간 동안 남편은 잘 챙겨줬어요. 입덧할 때도 옆에서 등 두드려주고 산부인과 검진도 빠짐없이 따라와 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좋은 아빠가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시간이 지나 출산했어요. 예쁜 딸이었어요. 남편은 딸을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이며 좋아했어요. 저도 처음 딸을 안았을 때의 그 감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작고 따뜻한 생명이 제 품에 안겨 있는 게 신기하고 감동적이었어요. 육아휴직을 하고 육아에 전념했지만 매일매일이 전쟁이었어요. 밤낮 없이 우는 아이를 달래고 수유하고 기저귀 갈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요. 정말 힘들었어요. 다행히 친정 엄마가 자주 오셔서 도와주셨어요. 엄마가 안 오셨으면 정말 어떻게 버텼을까 싶을 정도로요. 남편은 회사 일이 바빠서 육아에 많이 참여하지 못했어요. 주말에는 좀 도와줬지만 평일엔 거의 저 혼자였죠. 그래도 그러려니 했어요. 남편도 돈 벌어야 하니까요. 그렇게 잘 지냈어요. 물론 남편이랑 매일 그렇게 사이가 좋은 건 아니었어요. 종종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했어요. 남편은 좀 자기 말이 다 옳다는 주의였거든요. 제 의견을 잘 안 들으려고 할 때가 있었어요. 육아 방식 때문에도 몇 번 싸웠고 돈 문제로도 다퉜어요. 그래도 크게 보면 괜찮은 편이었어요. 아이가 돌 지나자 어린이집에 보내고 저는 복직했어요. 일과 육아를 병행하느라 정말 바빴지만 그래도 다시 일하니까 좋더라고요.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생겼고요. 그렇게 결혼 5년 차가 됐어요. 딸아이는 어느덧 4살이 됐고 저희 부부도 이제 제법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남편한테 자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우리 딸보다 나이가 많은 아이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남편은 계속 말을 이었어요. 자기도 자기 자식인지 확신은 못했지만 대충 짐작은 했었다고. 그런데 그 여자가 아니라고 하길래 아닌 줄 알고 살았다고 했어요.
남편이 저랑 만나기 전에 만났던 여자가 있었대요. 무려 4년을 사귀었고 동거까지 했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자가 일방적으로 헤어지자고 했고 남편도 시간이 지나 저를 만난 거라고 했어요. 그 여자가 아이를 낳았다는 걸 안 건 저랑 연애할 때였대요. 근데 자기 자식은 아니라고 했다고 해요. 다른 남자 만나서 생긴 아이라고 했대요. 그래서 생각도 못 했었는데 최근에 그 여자한테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남편 자식이라고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결혼 5년 만에 이런 이야기를 듣다니요. 더 황당한 건 그 다음이었어요. 그 아이가 아프다는 거예요. 선천성 심장병이 있대요. 어렸을 때부터 아팠는데 몇 번 수술도 했다고 했어요. 근데 또 수술을 해야 하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은 모양이었어요. 그 여자 형편도 어렵고 그래서 돈을 좀 도와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아이가 있다는 것도 충격적이고 배신감이 드는데 돈까지 달라니 용납이 안 됐어요. 남편은 미안하다고 자기도 정말 몰랐다고 했어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어요. 4년이나 사귀고 동거까지 했으면서 임신한 줄도 몰랐냐고요. 남편은 그 여자와 헤어질 때까지 임신한 사실도 몰랐고 헤어지고는 연락 한 번 없이 살았다가 저와 만나고 나서 아이를 낳았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자기 아이일 거라곤 상상도 못했대요. 그래도 시기가 너무 들어맞아서 그 여자한테 자기 아이냐고 물었지만 아니라고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아이는 헤어지기 전 임신한 남편의 아이였다는 거예요. 며칠 동안 남편하고 제대로 얘기도 안 했어요. 남편은 계속 미안하다고 했지만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또 말을 꺼냈어요. 그 아이도 자기 자식인데 우리 집 팔아서 도와주면 안 되냐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기가 막혔어요. 지금 우리 딸이 살고 있는 집을 팔아서 그 아이한테 주겠다다는 거냐고 제정신이냐고 물었어요. 남편은 대답을 못했어요. 그저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죠. 그날 이후로 며칠을 더 싸웠어요. 남편은 계속 그 아이도 자기 자식인데 모른 척할 수 없다고 했어요. 수술을 하지 않으면 위험하다고요. 그 말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었어요. 그 아이도 죄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어요. 며칠을 힘들어하다가 저는 결국 남편한테 이혼하자고 말했어요. 남편은 깜짝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저는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다고 아무리 저라도 천륜을 끊으라고는 못하겠으니.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답인 것 같다고 말했어요. 남편은 계속 안 된다고 우리 딸 생각해서라도 그러지 말자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이 안 변했어요. 며칠 동안 더 이야기했지만 결국 저희는 이혼하기로 했어요. 이혼 절차를 밟으면서 정말 힘들었어요. 신혼집은 팔았어요. 각자 몫을 챙겼죠. 친정에서 지원해준 돈, 제가 넣은 돈, 그동안 오른 집값까지 계산해서 나눴어요. 남편도 자기 몫을 받았고요. 이혼 후 남편은 결국 신혼집 판 자기 몫으로 그 아이 수술비를 도와줬다고 했어요. 그리고 시댁에 들어가서 산다고 했어요. 물론 친정에서도 시댁에서도 난리였어요. 친정 부모님은 남편을 용서할 수 없다고 하셨고 시댁에서도 남편한테 화를 많이 내셨대요. 특히 시어머니가 많이 화가 나셨다고 들었어요. 저는 딸아이를 데리고 친정 근처에 작은 전세를 얻었어요. 친정 부모님이 도와주셨죠. 회사도 계속 다녔고 딸아이도 계속 어린이집에 보냈어요. 이혼하고 나서 정말 힘들었어요.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뼈저리게 느꼈어요. 퇴근하고 아이 데리러 가고 밥 먹이고 씻기고 재우고 그리고 집안일하고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어요. 남편은 면접 교섭권으로 한 달에 2번 딸을 만났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났어요. 어느 날 면접 교섭으로 딸을 남편한테 보낸 날이었어요. 남편이 딸을 데려다 주면서 저한테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냐고 물었어요. 저는 그냥 집 앞에서 얘기하자고 했어요. 남편은 눈물을 글썽이면서 다시 합치자고 말했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또 그 얘기였어요.
사실 이혼하고 나서도 남편이 몇 번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저는 계속 거절했어요. 저는 그 얘기 그만하라고, 우리 이미 끝났다고 말했어요. 남편은 아니라고, 자기가 정말 후회하고 있다고, 자기가 정말 어리석었다고 말했어요. 그리곤 자기가 속았다고 했어요. 남편이 그 아이가 자기 자식이 아니었다고 말했어요. 저는 깜짝 놀라 무슨 말이냐고 물었어요. 그 아이가 수술하고 며칠 뒤 정밀 혈액 검사를 했는데 혈액형이 나왔대요. 그런데 그 혈액형이 남편과 그 여자 사이에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이었다는 거예요. 남편이 이상해서 의사한테 확인했대요. 이 조합으로는 이 아이의 혈액형이 나올 수 없다고 말했대요. 남편이 그제야 의심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결국 친자 확인을 했대요. 병원에서 검사를 진행했고 결과가 나왔는데 남편의 자식이 아니었던 거예요. 알고 보니 그 여자가 남편이랑 헤어지기 전부터 이미 다른 남자와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임신했는데 그 남자는 책임지지 않고 도망갔고요. 그런데 몇 번의 수술로 점점 형편이 어려워지고 수술비가 없으니 남편 자식이라고 우긴 거였대요. 남편이 처음엔 그 여자 말을 그대로 믿었대요. 4년이나 만났으니까 그 여자를 신뢰했던 거죠. 게다가 아이가 태어난 것도 계산해보니 딱 헤어지기 직전이었고요. 그래서 의심 없이 자기 자식이라고 믿어버렸대요. 남편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그 여자한테 자기 인생을 망쳤다고, 이혼까지 당했다고 고소할 거라고 난리를 쳤대요. 그런데 그 여자가 엄청 빌었다고 했어요. 아이 살리고 싶어서 그랬다면서 두고두고 돈은 갚을 테니까 그동안의 정을 생각해서 참아달라고 했대요. 진짜 아이 아빠는 행방불명이고 혼자 키우기 너무 힘들어서 그랬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더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이런 무지한 인간이 있나 싶었어요.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그 여자 말만 철석같이 믿고 정말 자기 인생을 망쳐버리다니요. 그동안 마음고생한 저는 너무 허탈했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었죠. 남편은 눈물을 흘리면서 계속 말했어요.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이제 안다고요. 4년이나 만난 여자니까 의심 없이 믿었는데 그게 잘못이었다고요. 시어머니는 처음엔 그 여자를 고소하겠다고 난리셨대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도 자식 살리려고 한 거라는데 괘씸해도 별 수 있겠냐면서 고소는 하지 않기로 했다고 해요. 저도 그 말을 듣고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그 여자가 한 짓은 분명 잘못됐지만 아픈 아이를 살리려고 한 엄마의 마음은 이해가 갔거든요. 물론 용서할 수는 없지만요. 남편은 지금도 계속 다시 합치자고 애원하고 있어요. 물론 그 아이가 남편이 아이가 아니라는 것도 밝혀졌고 문제의 씨앗은 없어졌어요. 하지만 처음엔 정말 잘 모르겠더라고요. 다시 합치는 게 맞는 건지요. 남편이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덜컥 믿어버린 게 너무 화가 났어요. 그리고 저한테 말도 안 하고 결정한 것도요. 결혼 생활 내내 남편이 자기 말이 다 옳다고 생각하던 모습들이 떠올랐어요. 이번에도 자기 판단만 믿고 확인도 안 한 채 저한테 집까지 팔자고 했잖아요. 친정 부모님은 처음엔 절대 안 된다고 하셨어요.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또 배신한다면서요. 근데 엄마는 가끔 딸아이를 보면서 한숨을 쉬셨어요. 아이한테 아빠가 필요하긴 하니까요. 저는 한참을 고민했어요. 남편을 다시 받아들여야 할지 아니면 이대로 끝내야 할지요. 남편이 속은 건 맞아요. 그 여자가 나쁜 거죠. 근데 남편도 잘못이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 딸을 생각하면요. 아이가 가끔 아빠 얘기를 해요. 아빠는 언제 오냐고 아빠랑 보고 싶다고요. 그런 말을 들으면 마음이 아팠어요. 저는 남편을 좀 더 자주 만나기 시작했어요. 면접 교섭 말고도 가끔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남편은 정말 많이 바뀐 것 같았어요. 예전처럼 자기 말만 옳다고 하지 않고 제 말을 귀 기울여 들으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었어요. 다시 돈을 모으고 있대요. 저랑 다시 합치면 예전보다 더 좋은 집을 마련해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우리 딸은 점점 밝아졌어요.
엄마 아빠가 자주 같이 있으니까요. 셋이서 놀이터도 가고 식사도 하고 그러면서 예전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었어요. 우리가 행복했던 그때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마음이 조금씩 풀렸어요. 남편이 정말 변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예전 같으면 자기 생각만 말했을 텐데 이제는 제 의견을 먼저 물어보더라고요. 딸한테도 더 세심하게 신경 쓰고요. 몇 달을 그렇게 지내면서 저는 결심했어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로요. 우리 딸을 위해서, 그리고 정말 변한 것 같은 남편을 위해서요. 친정 부모님한테 말씀드렸을 때 엄마는 한숨을 쉬셨어요. 걱정되긴 하지만 내 결정을 존중한다고 하셨죠. 아빠는 좀 더 강하게 반대하셨지만 결국엔 제 뜻을 따르겠다고 하셨어요. 시어머니는 정말 기뻐하셨어요. 저한테 너무 미안하다면서 고맙다고 하셨죠. 우리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기로 했어요. 무엇보다 우리 딸이 너무 밝아졌어요. 엄마 아빠가 함께 있으니까 정말 행복해했어요. 남편도 정말 잘하고 있어요. 예전처럼 자기 고집만 부리지 않고 제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요.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꼭 저한테 먼저 상의하고요. 육아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노력해요. 저희는 천천히 나아가고 있어요. 아직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남편을 완전히 믿으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겠지만 지금은 이 과정이 나쁘지 않아요. 우리 딸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워요. 엄마 아빠가 함께 있으니까 정말 행복한가 봐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 결정이 틀리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은 최선을 다해 보려고요. 남편도 변했고 저도 변했고 우리 관계도 변하고 있으니까요.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